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스파뇰과 레알 베티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4위의 에스파뇰입니다. 빌바오에게 0대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스코어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경기 주도권을 완벽하게 내주면서 90분 내내 빌바오의 페이스대로 끌려가는 양상이 만들어지고 말았는데 지난 경기 에스파뇰이 기록한 슈팅의 개수는 4개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에스파뇰의 경기 플랜을 감안하면 점유율을 상대에게 내주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에스파뇰은 빌드업에서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로 롱볼에 의존하는 팀이기 때문에 상대의 라인을 최대한 자기 진영으로 당겨야 하기 때문이죠.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호셀루를 향한 볼의 정확도가 좋지 못했고 롱볼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정자는 페드로사 바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6위의 베티스입니다. 오사수나와 2대2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연장 혈투 끝에 승부차기에서 패배하면서 최근 2경기에서 모두 승부차기 패배를 당하고 컵대회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게 되고 말았죠. 다행히 에스파뇰도 빌바오와 컵대회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에서 아주 밀리진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경기에서 휴식 차원에서 아예 명단에서 제외된 페키르를 활용하는 공격이 잘 통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올 시즌 베티스는 팀 기동력이 좋지 못해 공수 전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측면을 활용하자니 베티스는 지난 시즌부터 측면 윙어들을 중앙 지향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측면 크로스의 빈도가 높지 않은 팀입니다. 에스파뇰이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페키르를 방해한다면 전방의 이글레시아스도 고립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죠. 결정자는 크루즈 펠리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티스가 올 시즌에는 기동성 문제가 팀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공격적으로 성과가 잘 나오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에스파뇰이 거칠게 상대를 대하면서 후방 빌드업을 최대한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 베티스도 세트피스 이외에는 뾰족한 공격 수단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티스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스코어 접근을 최대한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레알 베티스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AT 마드리드와 레알 바야돌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4위의 아틀레티코입니다. 레반테를 2대0으로 잡아냈습니다. 레반테를 만나면 유독 고전했던 아틀레티코였는데 실제로 슈팅 숫자는 레반테가 2개 더 앞서는 등 전반전까지만 해도 레반테에게 약한 모습이 노출되는 듯 했습니다. 모라타의 골 이후 나름 혈이 뚫리는 모습이 보였던 것은 다행이었고 빅찬스 2개를 모두 골로 연결시켰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아틀레티코의 수비가 강력하다는 것은 이제 옛말입니다. 최근에는 잘 훈련된 패스와 무브의 수비 라인이 쉽게 돌파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거친 플레이가 나오면서 퇴장자가 나오는 등 자신들의 게임을 망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비치와 레길론이 퇴장 징계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월드컵을 기점으로 두 줄 수비의 파회법이 속속 나오고 있음에도 플레이 스타일을 크게 바꾸지 않은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적 능력도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결정자는 카라스코, 사비치, 레귤론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7위의 바야돌리드입니다. 라요에게 0대1로 패하면서 최근 4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15위였던 순위도 17위까지 내려가면서 강등권으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바야돌리드의 플레이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라인을 낮추고 철저하게 역습을 수행했는데 라요가 13개 슈팅을 기록했지만 박스 바깥에서 8개를 기록했을 정도로 중앙을 틀어막고 중거리 슈팅 위주의 공격만 강요한 것은 바야돌리드의 저력이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바야돌리드를 상대로는 해당 전술에 힘겨워하면서 80분까지 무득점에 묶이는 등 강호들을 상대로도 버티는 힘을 잘 보여주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정자는 아누아르, 에스쿠데로, 몬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야돌리드가 후반에 꽤 약점을 드러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예상하는 편이 낫긴 하겠습니다. AT 마드리드 승리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비야와 카디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9위의 세비야입니다. 알라베스를 1대0으로 잡아냈으나 하브리그 팀을 상대로도 유효 슈팅을 하나밖에 만들지 못하는 등 경기력이 만족스러웠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리그에서는 지로나에게 1대2로 덜미를 잡히면서 여전히 강등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요. 팬들의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최근 3백을 쓰면서 왼쪽 측면을 전담해야 하는 아쿠냐가 부상으로
부상으로 인해 결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라멜라를 원톱으로 내세우는 등 공격진의 폼이 전반적으로 침체라는 점도 세비야를 괴롭히고 있으며 후술할 카디스의 수비력도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은 높지만 결과로 이어지기에는 거쳐야 할 난관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결장자는 텔레스, 코로나, 마르카오, 델라이니, 아쿠냐, 고메즈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8위의 카디스입니다. 최근 페이스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월드컵 이후에는 1승 2무로 순항하고 있는 상황이며 원정에서 발렌시아를 0대2로 잡아내는 등 자이언트 킬링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후방 빌드업을 중시하는 팀들은 카디스에게 꽤 고전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카디스가 아예 중앙을 틀어막고 라인을 내리면서 공간을 주지 않기 때문인데 압도적인 전력으로 카디스를 분쇄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정도가 아니면 상위 전력의 팀이라도 카디스를 상당히 어려워하던 편이었습니다. 이미 비아레알과 베티스가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아예 패배하면서 자존심을 구긴 바 있습니다. 결장자는 칼라, 힐, 안데르, 마리, 잘두아, 커스트, 에메테리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비야는 올 시즌 내내 공격진의 부진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고 카디스도 롱볼 위주의 단조로운 패턴과 얇아진 공격지 뎁스가 마음에 걸리는 편입니다. 카디스의 수비에 후방 빌드업을 중시하는 팀들이 상당히 고전하는 양상을 보였고 카디스의 롱볼이 세비야의 뒷공간을 공략하면서 수비를 흔들 수 있음을 감안하면 핸디캡을 제공한다면 카디스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무승부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